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증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조선주 중에 대우 조선해양을 보겠습니다. 대우 조선해양을 보기 전에 미증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스닥이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도지가 떴네요. 이것은 오늘 저녁에 상승하거나 아니면 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도지가 뜬 이상 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선물을 볼 텐데요. 선물은 행잉맨 패턴이 머리가 큰 행잉맨 패턴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내일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선물 차트에서 맥킨리 다이나믹 선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 종합을 보는데요. 코스닥 종합도 금방 전에 보았던 선물 패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입니다. 코스피 종합도 선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음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연봉은 하락이고요. 월봉을 보시면 거래 정지 기간이 나옵니다. 분식기계가 나타나서 거의 1년 7개월인가요? 그동안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간신히 풀려서 나온 경우입니다. 10대1 감자가 있었고요. 짧게 보겠습니다. 주봉은 상상하 파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등락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상하 등락 폭이 채널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부터 일봉까지 봉 차트를 봤고요. 선 차트를 보겠습니다. 선 차트도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플로우 차트는 다음 차트의 일봉이 작거나 상승 하락이 좁은 그런 패턴이 나올 것을 보게 만듭니다. 다음은 이큐볼륨 차트인데요. 이큐볼륨 차트를 보시면 오늘 나왔던 EQ 일봉이 좀 굵은 사각형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점에서는 반등을, 고점에서는 반락을 나타냈는데, 현재는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매물대 차트인데요. 매물대 차트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는 이유는 그래야만 이 최대 매물대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최대 매물대 위에 현재 일봉이 있죠. 이런 경우는 상승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세히 볼 수 있느냐? 그 경우는 비슷한 걸 보면 됩니다. 잠시만요.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양운이 나타났고, 하지만 그 양운 안에 일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후행스팬은 어디에 묻혔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목균형표로는 현재 약세장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하지만 최대 매물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모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하면 상승과 하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횡보한다 또는 기간 조정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역시기곡선을 보겠습니다. 역시기곡선은 이 녹색점이 종점인데 아래로 꽂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는 뭐냐면 매도입니다. 매도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기곡선 현재 매도 시그널을 나타낸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PNF입니다. PNF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선전환도요. 삼선전환도는 하락인데요. 이것도 추세지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 예, 역시 MACD도 하락하고 있네요. 그래서 삼선전환도는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오른 방향입니다. 스윙 차트, 스윙 차트도 횡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각이나 랭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그재그를 보겠습니다. 지그재그는 역시 횡보하고 있습니다. 등락은 있지만 채널이 매우 작습니다. 그럼 채널 지표를 볼 텐데요. 1696 아까 봤고요.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MAC가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볼린저 밴드는 이제 폭이 좁아지면 수축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횡보란 얘기죠. 그럼 파라볼릭 4를 볼 텐데요. 파라볼릭 4는 ADX와 함께 봐야 합니다. ADX가 아주 그냥 너무 잘 안 보이는데요. 아마 하락으로 보입니다. ADX 하락이면 추세가 없습니다. 즉 횡보란 얘기죠. 기간 조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 지표를 보겠습니다. 가격 지표 중에서도 DMA를 보는 게 낫겠죠. DMA를 보겠습니다. DMA는 MFI와 함께 봐야 합니다. 보시면 DEMA는 하락하고 있고, 그런데 MFI는 현재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타났다가 상승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의 좁은 박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횡보로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횡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DMA 하락보다는 횡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횡보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널 지표까지 끝냈고요. 가격 지표까지 끝냈고요. 거래량 지표를 보겠습니다. OBV
예, 이것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아주 길. 다음은 추세지표입니다. 추세지표는 아까 보지 않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스토캐스틱 슬로우요. 이건 아까 일목균형표랑 같이 봤어야 되는데요. 윌리엄 R, 퍼센트 R, 예, 나왔네요.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안 나왔네요. 두 지표 역시 모두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반등하고 있죠.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없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DMA는 하락, 추세지표들은 상승이기 때문에 예, 그 중간인 횡보 기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변동성 지표입니다. 신심리도와 차이킨스 오실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예, 전부 횡보 패턴이죠. 횡보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지표까지 모두 분석이 끝났고요. 투자자 지표를 볼까요? 금액을 보겠습니다. 금액은 특별한 건 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보시면 별로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샀었고요. 이 개인과 기관은 별 시그널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좀 팔았다, 아니 외국인이 좀 샀다, 그거 정도입니다. 예, 기타 지표도 뭐 볼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도 볼만할 것 같고, 주가와 그 변동성, 동기화를 따지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0일선이 추세선인데 추세선이 일단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횡보일 것 같고, 강세 약세에서 이동평균선 크로스 강약, 중간에 그 긴 구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홍색 말고 주황색 비슷한 색, 그 지점이 수익이 나는 지점인데요. 예, 두 번 있었습니다. 여기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 횡보하는 예, 장입니다. 잘 안 그려지네요. 예,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예, 현재는 그 채널 상단에 부딪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예, 횡보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횡보할 것이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만 정답입니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주가는 횡보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